주말에 좀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재해서 이영선 후보에 대한 태정갑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고 이게 왜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대한 해설을 좀 해볼게요. 네, 민주당이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했습니다.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서 민주당이 이제는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기사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시작부터 한 표 잃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건 사실이긴 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게 조삼모사 내지는 일타삼피가 될 수 있는 이게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홍작가 TV의 오피셜로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에 이영선 후보는 사실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해온 세월도 길었고, 당 부대변인도 했었고, 심지어 이제 그 전세 사기 관련한 TF팀을 맡아서 운영하는 전문적인 변호사였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의 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법률 지원단 선임 팀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친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지역구를 옮겨서 김정민이 옮겨갔는데 이걸 따라가서 꼭 이 사람이 본인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공천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표적공천이다. 친명의 표적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사람이 무슨 실수가 아니라 무슨 잘못을 했냐면 본인이 집하고 오피스텔 한 채밖에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 지역적으로 가격이 싼 거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 2천밖에 없다라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 같으면 집안 아파트 한 채하고 오피스텔 한 채면 1억 2천밖에 없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럼 지역이라 이렇게 싼가라고 했지만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이 양반은 건물이 2채나 있는데 이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가 4채, 오피스텔이 5채인가 그랬다죠? 8, 9채 정도의, 그 아파트를 하고 부동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에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7억 5천이 대출이 있더라는 거죠. 즉, 영끌을 해가지고 집들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막을 TF 팀장이 사실상 갭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에 안 알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 대전일보 보도를 보면요,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38억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를 했는데 여기서 대출이 37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투기의 목적으로 다시 뽑아가지고 다음 집을 사고 하는 이게 전형적인 갭투기 갭투자인 거죠. 네, 갭투기 방식이라고 쉽게 말하면 생선을 지켜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전세 사기나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TF팀에 이 사람을 넣어놨는데 얘가 실행범이었던 거야, 사실은. 얘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당에서 그 역할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맡았어. 근데 내가 선거에 나가면 이 부분이 분명히 까발려질 텐데라는 걱정을 안 했을까요? 이거예요. 자, 당에다가 먼저 자신이 얘기를 할 때 38억 원어치 아파트랑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부채가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면 당에서 보기에 이거 당연히 부적응자죠. 왜 있잖아요. 민주당 안에 안 되는 거 학력 위조나 부동산 투기 경력이나 이런 것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당에다가 공천 신청했을 때 냈으면 그냥 컷오프 당하는 거야. 그리고 당에서는 이 사람이 낸 진술한 내용을 갖다가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네. 이게 능력이 안 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걸 강제로 까봐야 되는데,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문제는 이거를 당에는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아놓고 선관위 등록일이 말일이 22일이었잖아요. 그 날짜에 근접해서 선관위에 낼 때는 원래 자기 부동산 소유를 다 제대로 낸 거예요. 왜? 이거를 부동산 소유를 위장해갖고 내놓게 되면 선거 나중에 가서도 당선 무효가 되거든. 그러니까 당에 낸 서류하고 이쪽에다 낸 서류가 달랐던 거지. 그거를 22일에 근접하게 내가지고 당에서 이걸 그걸 알고 알아채지 못하게. 알아채지 못하게끔 시간을 끈 거야. 그러면 이 후보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근데 나는 더 수상한 게 의도를 가지고 했든 모르고 했든 만일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그대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본선에 들어갔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는 충분한 위책 사유인 걸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무리한 짓을 한 이유가 뭘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임박했으니까 선거에서 나를 잘라내지는 못할 것이다. 완주는 시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로 개혁 의지가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 완주시켜서 당선시키면 돼요. 당선시키고 난 다음에 문제 되면 날리고 보고를 다시 치르면 돼. 그러면 다른 민주당 다음 주자한테 이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거를 지금 안 날리고 그냥 둔 상태에서 선거 일을 며칠 앞두고 이게 터지면, 야, 친명계에 있는 변호사인데, 전세 사기 TF 팀장이었는데, 얘가 사실은 이렇게 갭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했대요. 민주당 도덕성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고 까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아유, 국진당 욕하더니 민주당도 다른 거 없네 이 소리 듣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될 표심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내관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과연 이 이영선 후보라는 분이 정말 민주당 당원들의 열망을 받아 안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일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그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일종의 정복 프레임 하기 위해서 임종석 출마를 그렇게 어떻게든 만들려고 했던 프레임처럼 나중에 부동산 관련해갖고 또는 민주당이 앞으로 문제를 삼을 지금 국진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 등록한 전 재산이 2조 몇천억 개인다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저쪽 진영 안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친 나라인 거야. 부자들이 전부 다 그 국회의원하고 정치하는 나라라니까. 금정구 같은 데가 그러더만, 금정구 안에 병원 하나를 정상적으로 민영화 민간병원을 공익병원으로 옮기질 못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국회의원 했던 현역 국회의원은 150억 이상의 재산을 늘렸던 이런 건 거예요, 지금 정치의 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이걸 까면 어떻게 되겠냐고. 같이 묻히는, 김기현 욕 못하는 거야. 정진석, 박덕흠 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려버리는 한 수가 역으로는, 자, 우리는 공천 확정된 후보까지 날렸어. 근데 니들은 어떡할래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 선택은요, 하나를 버리고 저쪽에서 열을 취할 수 있는 정말 전략적이고 단호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 이영선 후보 민주당 당원들한테 정말 100배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한석을 지금 날리게 생긴 데다가 그 당원들의 이 나라를 위한 충정심을 모욕하고 짓밟은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동민이 형이 당연히 승리하지 않겠구나 하고 봐줘요. 왜냐면 다른 데도 없어. 둘밖에 없어.
두 사람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종민이 4선째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냥 어부지리의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꼴보기신데 국회에서 김종민을 또 봐야 되나? 라고 하는 분노가 그 세종 각 주민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김종민은 지금도 말하자면 자기는 민주당에 악감정이 없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혼자서 던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민주당하고 합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가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과 함께하는 김종민 해가지고 가짜 홍보 포스터 돌게, 그건 가짜예요. 근데 문제는 김종민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포스터 안에 묘하게 폰트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더불어하고 필체가 비슷해 보이는 폰트들을 이거거든요. 쓰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미래 해가지고 지금 세종에는 노무현 대통령 발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글자가 세종에는 저 글자가 왠지 모르게 더불어민주당의 글씨체를 폰트를 이게 참. 흉내낸 거 아닌가라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고 그리고 있습니다. 민트색이 넥타이에만 있고요. 배경색이 숫자도 있긴 한데 사실 좀 파란색에 갖고 와. 어두워졌죠. 그리고 현금 그 계좌부터 김종민, 세종 이런 자들은 파란색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묻어가려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솔솔 풀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김종민은 이낙연이 지원 유세하러 온다고 하면 오지 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세종갑에 계신 주민들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김종민 뽑아주세요. 그래도 국진보다는 김종민이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럼 뭐가 낫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김종민은 계파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큰 데 가고 싶어요. 제1당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원래 1, 2당 가는 게 낫죠. 당연한 그치. 거죠. 네. 지금 이 낙진의 더러운 미래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낙연보다 이제 김종민이 더 높아진 거잖아. 사실 더러운 미래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김종민이 된 거예요. 그럼 김종민이 사실상의 유일한 당선자인데 이낙연이랑 손을 잡고 이낙연의 대권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이낙연 당에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처음엔 민주당에 온다고 해보다가 안 되면 한동훈한테 전화를 하겠죠.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1번 아니면 2번으로 지금 있는 6번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들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안 받겠죠. 하지만 국짐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90석 됐는데 100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종민이 어부지를 하나 주워오면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뽑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얘는 국짐을 갈 거니까. 예? 근본적으로 난 국짐을 간다고 봐. 가는데 왜 뽑아줘요? 김종민의 맛을 본다. 그쪽에다 아. 야 니들도 맡은다라. 그렇지! 김종민 폭탄을 뽕 하고 니들이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분탕이라는 맛을 이제는 김종민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종에서 김종민이 당선되면 지금 연동형 비례라 가지고 새로운 미래가 3%를 받아도 이 비례 1번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례 1번이 누구냐면 새로운 미래에 그 민주당에서 대학생 전국위원장 하면서 난리 쳤다. 양소영입니다. 따라서 김종민이 당선이 되면 국짐이 되면 이러한 부대 효과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국짐하고 김종민하고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 안 뽑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뽑더라도 국짐이 뽑히는 것보단 김종민이 뽑혀야 차악 중에, 이게 최선은 아니야. 차악 중에 일단 양소영을 날리면서 그 다음에 국짐에 김종민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김종민이 갈 때 혼자 가겠습니까? 다 데리고 갑니다. 기존에 있던
덩굴에 달려있던 수박들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지네들은 아쉬우니까, 지금 당장에 아쉬우니까 외연확장 한답시고, 이 민주당에서 30년 동안 암약하던 이 수박들을 국짐에서 이제 앞으로 키워서 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 기분 더러워. 이런 사전 에이. 검토가 못 돼가지고 한 표를 날리면서 시작하는 게 너무 나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종민을 찍으시라. 코요테라고 생각하고 찍어 그냥. 아, 근데 내 지역구에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짱날 것 같아. 정말 짱날 것 이게 같아요. 뭐야? 네. 비례만 찍으러 가야 되잖아. 음. 진짜 고민을 지역구에서 해야 돼? 나 진짜. 그래서 얘가 에이. 국짐에만 집어넣어주면요. 국짐 그 60만 당원들 있잖아요. 이 1,000원짜리들, 이 대구 사람밖에 모르는 경상도 종자를 이래가면서 민주당에서 했던지 똑같이 합니다. 왜? 저는 주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 특기예요. 그냥 종특입니다, 김정민은.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국짐에 보낼 거면 여기에서 국짐 후보 유재화가 올라가는 것보단 김종민이 가야 우리 쪽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하면 사실은 민주당 한석이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근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요. 어차피 선거 막판에 가면 경합 지역들이 생깁니다. 경합 지역들이 보통 몇 퍼센트냐면 2, 3% 안에 경합 지역이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40군데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경합 지역이 아니던 지역이 경합이 된 게 너무 많아진 거야. 기존에 있는 원래 경합보다 부산의 몇몇 선거구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서울 강남 쪽도 지금 어쩌면 처음으로 민주당이 또 당선될지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경합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이슈가 뉴스로 때려져 버리면요. 2, 3%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걸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저쪽에 있는 똑같은 상태의 부동산 투기족들 그리고 우리 자꾸 그 얘기 또 하게 되는데 강북을에서 날아간 조수진 변호사처럼 저쪽 안에서도 불합리한 변호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변호했던 사람들한테 우린 이렇게 했는데 왜 니들은 왜 아무 조치 안 하니? 라고 공격할 수 있는 역으로의 빌미를 우리한테 만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김종민을 당선시켜서 여러모로 써먹읍시다. 그렇죠. 아, 짜증나. 국진당에 김종민 폭탄도 던져보고 저는 양소영이 의원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습니다. 저도 못 봅니다. 난 죽어도 못 네. 보겠습니다. 예, 나는 양소영은 진짜 나이도 어린 게 못돼 처먹어가지고 정치계에서 저는 걔는 박지원이랑 동급이야. 같이 퇴출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근데 나는 이게 이상한 게 김종민이 원래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연속 3선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길 버리고 왜냐면 세종 갑으로 갔어. 그쪽 지역에서 다시 출마를 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너무 강해요, 역풍이.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비스무리한 지역으로 옮긴 거죠. 그랬는데도 사실 승부를 자신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야. 본인이 끼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근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날아가게 되면 오히려 김정민은 좀 더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뽑을 사람이 유재화 국민의힘 후보하고 김종민밖에 없다면 김종민을 뽑아서 국짐에 넣자라는 게 홍 작가의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아까 이 국장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연동형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비례에서 3%를 넘기더라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만약에 더러운 미래가 지역구 한 명도 못 내면서 3%를 얻으면 3%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비례 한 선 가져가잖아요. 그게 1번이 양소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김종민이야 양소영이야. 여러모로 김종민이 써먹을 때가 많다. 와, 이거 진짜 밸런스 게임
오진다 진짜. 아! 밸런스 오진다 진짜. 아, 진짜. 선택이 이거 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김종민대 정도인데. 양소영. 와 이거는 야 이거 민주당에 김종민한테 표를 준다고 해서 양소영한테 표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김정민한테 표를 더 당선을 시켜야 양소영이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희한한. 죄송합니다. 근데 왜 짜증이 날까? 네, 짜증은 나는데 우리도 이제 일은 벌어진 거고 이름 벌어졌어. 어찌 됐거나 이제 이걸 잘 처리해서 이제 오히려 우리 쪽에 근데 유리한 여건은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또 이영선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거 하나를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지뢰들이 심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정도 관련된 캐비넷이 본선 들어가기 전에만 터졌으면 고민정 지역구도 날리고 갈 수 있었거든요. 경선만 했어도. 경선만 했어도 날리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대표의, 이거 사실 대표의 단호한 결정에 의해가지고 바로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하나 버리고 갑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결정이 된 거고, 그 내용들을 직접 본인하고 통화해서 대표가 다 확인하고 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사실은, 접전 지역 안에서 최소 10표에서 20표는 살렸다고 보는 거, 우리 편으로 살렸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프레임을 우리는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각 그 후보자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기현한테 딱 물어보고 박덕흠한테 딱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